학창시절에 수학을 잘 못했다면 아마도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지 않아서였을 거예요. 오늘 제가 기본적인 수학을 시각적으로 가르쳐드리면 라틴 문자와 숫자가 마침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것부터 시작할게요. 이 기본 방정식 기억하시나요? A와 B의 합의 제곱은 A의 제곱에 A와 B의 곱을 2배한 값에 B의 제곱을 더한 값과 같죠. 우리는 이 공식을 규칙으로 배웠고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이제 이게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한 변 A 플러스 B가 있는 정사각형을 예로 들어볼게요. 이게 공식의 왼쪽 부분이죠. 한 변은 A 플러스 B이고 다른 변도 A 플러스 B입니다. 따라서 정사각형의 면적은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. 이제 정사각형을 이렇게 4조각으로 나눠볼게요. 한 변이 A이고 공간이 A 제곱인 정사각형이 있고 한 변이 B이고 공간이 B 제곱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. 또한 한 변이 A이고 한 변이 B인 2개의 직사각형이 생기니까 이 모든 면적은 정확히 공식의 오른쪽 변과 같죠. 이제 이 양변이 정확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비슷한 공식이지만 마이너스가 있는 수식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. A-B 제곱은 A제곱에서 A와 B를 곱한 값에 2배를 뺀 값에 B제곱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.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으로 시작할게요. 따라서 정사각형의 면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A제곱입니다. 그런 다음 공식의 왼쪽에 뺄셈이 있으니 이 변을 B만큼 작게 만들어야 해요. 따라서 이 변을 이렇게 나누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. 이제 이 사각형의 이 변은 A-B이고 그러면 이 면적은 A-B의 제곱이죠. 바로 방정식의 왼쪽 값이에요. 이제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추적해야 해요. 큰 정사각형 A제곱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면적이 A 곱하기 B인 이 직사각형을 빼요. 여전히 우리가 찾는 정사각형만 남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또 다른 A 곱하기 B 직사각형의 면적을 빼야 해요.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를 수행하기 전에 B제곱을 더해줘야 합니다. 네, 이제 다른 AB 직사각형을 뺄게요. 보시다시피 이제 공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A-B 사각형의 면적이 생겼습니다. 기하학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 중 하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제곱에 다른 변의 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제곱과 같다는 거예요.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. 이제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해 이 공식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볼게요. 물론 시각적으로 증명해 볼 거예요. 자, 직각삼각형의 변을 A, B, C로 표시할게요. 이제 이 삼각형을 복제해서 원래 삼각형과 똑같은 3개의 삼각형을 더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배열하겠습니다. 이제 2개의 추가 도형을 형성하고 있어요. 이 도형은 바깥에, 이 도형은 가운데에 있습니다. 예상하셨죠? 둘 다 정사각형이에요.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큰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째, 직각이 4개니까 일종의 직사각형이에요. 정사각형이 되려면 4변이 모두 같아야겠죠.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. 보세요. 이건 삼각형의 A변이에요. 그리고 바로 옆에는 변이 B인 또 다른 삼각형이 있어요. 따라서 이 큰 도형의 변은 A 플러스 B, 맞죠? 이제 이쪽이 또 다른 A이고 이쪽은 또 다른 B입니다. 그러니까 이쪽도 A 플러스 B네요. 이제 세 번째 변을 볼까요? 이 삼각형도 정확히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 부분이 A이고 네 번째 삼각형도 동일하니까 이 부분도 B겠죠. 네 번째 변도 역시 A 플러스 B입니다. 이제 큰 도형은 한 변이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라는 걸 확인했네요. 따라서 그 안의 면적은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. 하지만 다른 도형, 즉 안쪽에 있는 도형은 어떨까요? 기억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원래 삼각형의 C입니다. 그런데 다른 삼각형도 동일하니까 도형의 4변이 모두 C고 그러니 이 도형은 또 다른 정사각형이죠. 면적은 짐작하셨겠지만 C제곱입니다. 자,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. 이제 이 사각형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잠시 옆에 두겠습니다.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다시 정렬해 볼게요. 이제 3개의 사각형이 생겼어요. 이 사각형이 있습니다. 이쪽도 B고 저쪽도 B죠. 따라서 면적이 B제곱인 정사각형이에요. 그리고 또 다른 정사각형이 있어요. 이쪽도 A, 저쪽도 A예요. 즉 면적이 A제곱인 정사각형입니다. 이제 모두 합치면 더 큰 도형이 돼요.
다시 한번 사각형이 나왔고 우린 이미 알고 있죠. 한 변이 a 플러스 b고 면적이 a 플러스 b의 제곱인 정사각형입니다. 자,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앞서 4개의 삼각형과 하나의 c제곱 정사각형으로 채워진 a 플러스 b의 제곱 정사각형이 있었습니다. 이제 같은 a 플러스 b의 정사각형 안에 4개의 삼각형과 더 작은 정사각형인 a제곱과 b제곱이 있어요.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은 넓이인 걸 알 수 있겠죠. 이게 바로 우리의 증명입니다. 이건 지금까지 이 정리에 대한 300가지가 넘는 증명 중 하나에 불과해요. 어쩌면 여러분도 다른 증명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. 자, 우리는 모두 원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. 반지름의 제곱에 신비한 숫자 파이를 곱한 값이죠. 이제 이를 시각적으로 증명할 차례예요. 원을 그려서 그 넓이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. 이걸 여러 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눌게요. 우선 8부분으로 나눈다고 가정해볼게요. 이 8부분을 직사각형 같은 모양으로 배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건 면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럼 이제 16개 조각으로 나누고 다시 한번 직사각형을 만들도록 정렬해 보겠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. 조각을 더 만들면 더 작아집니다. 이제 24개고 직사각형이 더 뚜렷해졌어요.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? 원을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고 더 작게 만들수록 다시 정렬할 때 완벽한 직사각형에 가까워져요. 조각이 작을수록 더 가까워져요. 이제 이걸 보세요. 나누고 다시 정렬합니다. 충분히 좋아 보이죠?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높이, 즉 짧은 쪽은 반지름의 크기입니다. 다른 쪽, 즉 밑변은 원둘레의 절반에 해당해요. 그런데 원둘레가 2파이 r이죠. 따라서 가로는 파이 r입니다.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, 즉 원의 넓이도 r 곱하기 파이 r,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이제 한 가지 명확히 설명해 볼게요. 원주의 길이와 그 안에서 파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요. 원이 3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지름이 1, 2, 3입니다. 물론 각각의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 될 거예요.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원을 가져와요. 반지름은 0.59, 지름이 1이에요. 자로 굴리면 길이는 약 3.14입니다. 이제 다음 원을 살펴볼게요. 지름은 2, 반지름은 1이죠. 그걸 굴리면 길이는 약 6.28이고 3.14에 2를 곱한 값입니다. 지름이 3이고 반지름이 1.5인 마지막 원입니다. 이제 아시죠? 굴려서 측정할게요. 이제 길이는 약 9.42, 즉 3.14에 3을 곱한 값입니다. 이 신비한 숫자를 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말하며 보셨듯이 항상 동일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수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길 바랄게요.